나의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측에서 과거에 대한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G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예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예측은 실은 저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했고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가 국세청에서 어떠한 세금 제도에 대한 예측 시스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예측 알고리즘으로 그 국세청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그 제도가 변했을 때 그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못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쭉 짰었죠.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에 얹어서 그 공무원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측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예측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측은 미래에 대한 건데 과거에 대해서 오차가 왜 발생하느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실은 내가 나의 앞날, 내가 무언가를 구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측이라는 걸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다음 걸 예측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두 점만 가지고는 다음 점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점이 직선으로 연결될지 곡선으로 연결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3개의 점이 찍혀야겠죠. 3개의 점이 찍히면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아, 이게 곡선이구나. 이게 직선이구나. 그리고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아니면 계절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등등 가능해요. 완전히 확실하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보통 3개의 점을 최소의 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3개의 점에서 양쪽을 하나 더, 그래서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5개의 점만 있으면 되지 과거에 오차가 왜 발생하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는 개념인데요. 예측을 할 때 이 점을 가지고 그 다음 점을 찍는 게 예측이 아닙니다.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5개의 점이 있으면 이 5개의 점을 가장 만족하는 선을 만들어요. 그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아니면 어떠한 함수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선이든 그 선을 만들고 그 선이 그 점들하고 가장 오차가 적은,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겠죠.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이, 예를 들어서 점이 찍혀요. 3개 점이. 근데 이건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책을 읽은 권수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엔 1권 읽고 재작년엔 2권 읽고 그 전에는 3권 읽었어요. 3, 2, 1로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올해 0권이겠구나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3권이 아니라 2권 읽다 말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직선으로 해서 올해 2권 반 읽고 1권 읽고 그랬으면 올해 0권이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잘나는 예측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래 제일 오차가 적구나. 그래 이 선. 그래서 과거의 점들을 만족하는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선을 연장시켜서 그 선에 찍힌 점이 예측 지점입니다. 참 재밌는 개념이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점을 찍어서 그 다음 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점이 있으면 그 점을 만족하는 선을 만들어내요. 그 선은 하나의 공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공식이 만들어지고 그 공식을 통해서 그어진 다음 선의 그 점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잘 만들어내는 게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과거의 감정이 어땠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그래 과거에도 난 우울했으니까 앞으로도 우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실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에 대한 것과 과거에 대한 나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 과거에 대한 예측, 물론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죠. 과거에도 예측선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점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선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했다라는 것만 접근을 하면, 작년에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올해는 좀 괜찮았어요. 재작년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갖고 예측을 할 때 그 다음 년에도 다시 우울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파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선을 만들어내든 이 오차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내가 되게 우울했던 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작년에 굉장히 우울했던 것을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나의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과거 예측선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걸 뭐 보정한다고 하죠.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때는 내가 과거에서 어떤 하나의 특별한 현상을 제외할 수 있으면 제외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땠나, 어떻게 살아왔나를 봐야 미래가 정확히 예측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시점이니까 미래가 어떻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요, 좋다 나쁘다, 나의 현재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나의 현재가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과거 예측선이라는 건 지금 현재가 좋음 나쁨도 보여주지만, 물론 현재가 좋음 나쁨은 현재의 점이에요. 그런데 과거 예측선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사건과 가장 근접한 거죠. 그 선이 지금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를 가지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빠요. 상황이 나빠. 그렇다고 좋아지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화술 강좌를 제가 하면, 그거 저렇게 타고난 사람들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말을 해서 이겨요? 당연히 힘들죠.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쁘다고 좋아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좋아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몸이 타고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나쁘고 나빠지겠죠. 몸이 타고나지 않았어요. 나빠요. 근데 운동을 해요. 그럼 나쁘지만 좋아져요. 이거는 미래 예측선을 그어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이 될 수도 있겠죠. 매일 1%씩만 성장을 하면 한 70일 정도면 한 2배쯤 되나요? 이게 쌓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쌓이는 것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나중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아요. 내가 어떠한 선을 그어보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점 3개로 봤을 때 되게 미미하지만 이 선을 그어서 예측을 해보면 굉장히 미래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다. 2배 이상이. 내가 지금 좋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미래에는 분명히 나빠지고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거다. 예측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측을 바꿀 수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혹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제거된 지점에 점을 찍고 다시 예측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나빠요. 근데 어떠한 부분을 제거했을 때 나의 현재는 좋아졌거나 좋아져요. 그러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점을 찍고 그걸 앞으로도 제거된 상태로 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게임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재봤더니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안 했을 때를 가정하고 점을 그어보고 이러면 미래에 더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단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제거한 변수에 대해서는 지켜야죠. 그래야 그 예측이 들어맞겠죠. 물론 제가 이 드린 예측 방식은 여러 가지 수많은 예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예측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하면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좀 수학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게 자신의 심리 그리고 어떠한 공부를 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우울하다 아니면 뭔가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진짜로 우울한 지점을 이제 세고, 내가 하루 동안 이런 뭐 손목이든 개수기 같은 걸 차서 그걸 세고 우울한 정도를 체크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나의 심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실은 심리 치료가 어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기법이 들어가겠죠. 작업 관리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말하는 불량을 예측하기 위한 그 전에 문제가 생길 때의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어떤 불량이 나왔을 때, 아니면 약간 불량까지는 아닌데 불량에 가까운 게 몇 번 연속될 때, 그리고 불량은 아닌데 어떤 한쪽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한 9가지 정도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심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뭔가를 개수한다, 뭐 하수술도 마찬가지고 큰 문제가 하나 터졌다, 이건 개선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한 번이라도. 근데 이게 내가 분명히 좋은 상황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점점점 조금 덜 좋은 방향으로 이게 추세가 생겼어요. 그러면 적신호인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 항상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항상 막 엄청나게 나쁘진 않은데 항상 다운된 상태예요. 이것도 적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적신호겠죠. 내가 미래에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과거에 내가 어땠고 이것을 그어보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어떤 것을 제거해야 될까, 어떤 것을 제거해야 미래가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꿈하고도 또 똑같아요. 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큰 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꿈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어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럼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난 뭘 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평지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평지인 거예요. 이건 예측선을 뭐 굉장히 쉽죠. 점이 평지로 찍혔으면 이거는 그냥 선이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평지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특정한 변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특정한 변수는 뭘까요? 뭐 열정, 노력, 무언가에 대한 공부, 아니면 뭐 시장조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조사도 공부니까요. 그런 게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 꿈은 그냥 계속해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평지를 가는데 꿈이 왜 멀어지냐고요? 당연하죠. 여기에서 이 거리와 여기 점점 갈수록 내가 여기서 갈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를 수 있는 정도의 각도인데 여기쯤 되면 오를 수 없는 각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로 오를 수 없게 되죠. 여기서는 오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시간 점점점 쌓아서. 여기에서는 못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다가는 추락하죠. 떨어져 버려요. 뭐 일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엔진이 뭐 갑자기 튼튼해진다거나 그런 차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차는 이 정도 강도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평지로 왔으면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가파르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수정해서 조금 조율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고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걸 가지고 점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선을 그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변수를 바꿔야 되나 보정을 해서 다시 선을 그어보고, 마음에 들면 그게 예측점이고 보정했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그러시겠네. 말은 쉽지라고 하시겠네요. 네, 말은 쉽죠. 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이해해 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적용할 때 조금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이걸 적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런 과학적 지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가 열리는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볼게요.
LBC에서 보내드리는 콘텐츠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언제나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